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도 사실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 시장 당연히 전일 미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하며 출발을 했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sek터가 장 초반부터 갭을 들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다소 장 초반 이후에 흘러내렸습니다. 전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이루어졌죠. 시가 고가 형성 이후 쌍봉을 만든 다음에 이 시가가 이탈하는 순간 또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처럼 원웨이 상승장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고가권에서 일부 종목군들에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일부 또 순환매 종목이 돌아가면서 지난 4월달 증시와 같은 상승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종목군들, 섹터군에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시고 시장의 수급을 보시다 보면 일정한 패턴과 방향은 그래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네요. 예,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또 장 초반에 흔들리다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흑인 폭동 이슈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6월 초에 계속 줄어들었던 이 C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다시 49,000까지 이르면서 대폭 늘어나는 이슈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시장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아예 두지를 않고 단적인 예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의 심리, 그리고 연준의 힘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로는 지금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동 이슈라든지 확진자 수 증가라든지 전혀 시장에 먹히는 재료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실업급여 청구자 숫자가 270만, 고용지표 관련해서 270여만 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은 900만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시장은 포장을 합니다. 그렇듯 시장의 논리가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 형식의 시장으로 지금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의 흐름대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독일, 전전일이죠. 전전일은 독일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전일은 프랑스에서 자동차 기업에 50억 유로를 지원한다, 그리고 EU에서 부양책을 한다라는 이유가 그 원인이 되어 또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럽 증시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톤급 악재가 없다면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시장은 일단은 우상향 추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인한 환율 안정화 효과로 MSCI EM 이머징 마켓 코리아 지수가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대형주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은 있었으나 현재 강달러 기조가 약달러 기조로 변하면서, 즉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바뀐 점에 추후 코스피 대형주에는 여전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코스피 위주의 매매가 많이 늘었고 우량주 쪽으로 매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결국 지금 환율의 변화에 우리가 신경을 조금 써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최근 들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은 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외환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올랐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200원 121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1200원이 만약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코스피 우량주 쪽에는 긍정적인 요인, 즉 외국인의 귀환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강한 그 모멘텀, 환율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환율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신용융자 비율도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그리고 만약 시장의 급락 부분에 대해서 방어력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너무 올라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섹터 위주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6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 여기 전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고 현재까지는 하방보다는 상승 및 횡보 속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지금 보면 최근 시장은 언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제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그간 못 갔던, 즉 컨택 포지션에 있던 종목군들을 끌어올린다. 즉 경기민감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관심을 잘 갖지 못했던 이 경기민감주, 지난주에 GS건설을 건드렸다시피 어제부터 휠라홀딩스를 저희는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카메라주, 그다음에 화장품주에 손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들, 물론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서 있는 종목들은 들고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로 접근을 할 때 기존 관점에서 고가권에 있는 달리는 말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지수가 너무 고가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정체시켜 놓고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버린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전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전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매도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삼전도 마찬가지고요. 매도 사인이 나갔고 하이닉스도 매도 문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 물량은 들고 넘어갑니다. 일부 물량은 들고 넘어가고요. 단기간에 우량주에서 한 15%단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맞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전에 그동안 연기금이 하방에서 주었던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삼성전자의 손바뀜이 좀 있었어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에서 싹 긁고 갔다라는 점에서 추후 재차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때는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6만원을 트라이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대형주, 그리고 오후장 이슈가 강하게 나왔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보면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드론 로드맵 발표가 있으면서 빠르게 네온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제이시언 시스템, 퍼스텍, PC 디렉트 등등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매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어갔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동시에 올랐었고요.
뭐 세 개의 종목 다 매매는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섹터는 오늘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오는 sek터, 즉 IT 하드웨어 섹터에 양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다음 이 정책 모멘텀은 테마주로 승부를 봤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 저기 외무성에서 한국에 또 강하게 발언을 했죠. 2배, 3배로 네,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이 불매, 뭐 애국 테마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이제 뭐 코멘트가 나왔던 거 이거, 그다음에 LB세미콘에 대한 매수 밴드를 말을 했었는데, 이쪽이 좀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갖고 오늘 시장의 주류 테마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네, 넘어가죠.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수급 보면, 일단 수급을 좀 보면, 코스피는 장 초반 뭐 살짝 들었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바로 개인들이 대거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들어왔던 걸 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지수는 장 초반 급락 이후에 외국인들 흐름과 동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사면 버티고 외국인이 던지면 박살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것은 IT 하드웨어 쪽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쪽 섹터를 많이 팔았냐? 결코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즉 기관이 안 팔았던 공간이거든요. 기관이 팔지를 않았어요. 단지 외국인이 물량 조정만 했을 뿐이고, 네, 오후장에도 그 수급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쪽에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맞았던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 종목군들 뭐 눌릴 때 잘못 들어가면 다 박살나는 거죠. 수급이 깨져 있는 종목들, 매도가 많은 애들, 기관계가 오늘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계가 강하게 매도하는 섹터는 또 오히려 안 좋았겠죠. 이런 데는 지수가 떨어지고 이쪽 섹터 지수 박살나도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도 수급은 IT 섹터 위주의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종합을 보면 전일 해외 증시는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장초부터 반도체 당연히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 외 국내 수급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후장에 특정한 섹터로 몰리는 바람에 조금 약했고요. 코스닥 선물 쪽에는 대량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줬던 부분이 IT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서 내일도 IT 하드웨어 쪽이 일단은 추가적인 강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내일도 IT 하드웨어 쪽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전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두 번, 대응주에서 두 번 슈팅 나오면 매도 타점을 잡으시다. 삼성전자가 사실 하이닉스보다 반등의 강도가 훨씬 셌습니다. 하이닉스는 보다 좀 약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기서 하이닉스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2분기 컨센은 양호합니다. 네, 2분기 실적 박살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밀리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이
그 램시마 SC가 기존의 램시마와 제형이 달라도 효능이 같다라는 것을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또 신고가를 실현했습니다. 이 신고가 이후에 또 눌렸다가 또 삼각 수렴하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과열권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이 참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건들지는 말고 그냥 보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든지 다 좋은데 너무나 과열권에 너무나 높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이버는 오늘 수급 좋았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32만원 선에서 오늘 34만원 선까지 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고가권에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까지 가려면 수급이 더 필요한데 일단 기관적 수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신고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어요. 자, 어제 좀 공략을 했던 휠라홀딩스 매매를 오늘 좀 이어가고, 오늘 좀 휠라홀딩스는 오전에 추가 매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거지만 추가 매수 없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매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거를 그냥 더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수급 매매로 접근을 해서 하는 매매입니다. 시장이 변하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와서 그 수급과 함께 들어가서 오늘 나름 위에서 판다라고 팔았는데 최고점은 아니죠. 그래도 5% 정도 매매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지션이 정리가 돼서 보고요. 나중에 이거 재차 눌렸을 때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갭이라는 회사는 연 이틀 20%가 올랐는데 다소 국내에 좀 약했다 싶습니다. 그 다음 MC넥스 오늘 카메라 모듈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내일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매수 밴드는 하단에서 저희가 잡아서 들고 가고, 내일장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당연히 좋겠죠. 이런 양봉을 기대하고 지금 매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자 파동의 이 시작점에서 눌림목을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내일 아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았을 때 갭이 든다면, 갭이 들어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구간, 즉 꺾어져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아일랜드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 출발하면 굉장히 좋고, 아무튼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뻗어가는 차트의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폴더블 쪽에 타임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일단 신고가를 앞두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의 흐름도 주목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높지만 폴더블의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작년보다 뭐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 실적 컨센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놓고 한번 보시고요. 타임테크닉스, 그 다음에 뭐 KC코트렐은 시간에 약간 상승이네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거는 반등할 때 매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반등도 장중에 좀 크게 나와서 7,500원까지 나왔었는데 단기의 흐름이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해서 좀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 같아요. 메리트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잘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 퍼시픽 바닥권에 있는 우량주 하나 소개를 합니다. 바닥권에 있는 우량주 하나 소개를 해요. 이거 잘 공략해 보세요. 뭐
뭐 밴드는 뭐 어떻게 모르겠고 여기서 네, 이 구간을 결국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빠른 종목도 좋지만 바닥권에서 구간에서 돌아가는데 얘가 뭐 실적이 뭐 깨지고 뭐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이 나쁘고 뭐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올해 작년보다 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못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기저효과적인 부분에 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저는 봐지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실적의 변화가 나오는지 보면서 박살나기보다는 이미 그런 부분 다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6월 18일 중국 쇼핑데이에 맞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쾌거가 나올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섹터는 뭐 남성,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내일까지 흐름 지켜봐야죠. 뭐 트렉스 뭐 이렇게 있다가 다음 주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다음 주에 잘 보시고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을 상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상따라기보다도 올라갈 때 여기 돌파 매매로 갔죠. 5천 6천원 단, 네, 딱 6천원에 잡아서 원래 스탑로스를 좀 걸어놓은 거는 그냥 3% 정도 수익이라 종가에 반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LB 세미콘 지금 DPC를 잇는 네, 방탄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방탄 대장주로 지금 방탄 대장주에서 이미 이 악성 매물대를 지금 벗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뻗을지 아니면 눌려서 뒷이기고 갈지. 그래서 방탄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 6월 달에는 방탄 일정이 6월 14일 다음 주 정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단 방탄주를 좀 했고요. 크진 않지만 네. 매매는 오늘 단기 매매는 뭐 이 정도 좀 진행을 해봤네요. 그리고 물론 손절도 했어요. 오늘 매매하면서 한국선제 아닌가? 한국카본 오전에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갔는데 바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거는 빠르게 손절을 좀 단행을 좀 했습니다. 빠르게 손절을 단행을 하고 수급이 안 좋아서 갑자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차바이오텍은 이건 매매를 한 거고 뭐 딱히 없나 보네요. 맞다, 코엔텍. 그리고 오늘 좀 종가에 사실 변동이 좀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코엔텍이라는 종목이 이게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이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이 매각과 동시에 이를 밀어버리는, 사실 이게 재료 소멸로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이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똑같은 기사로 IS 동서라든지 시간 외에 좀 올리는 모습이 좀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뭐 장난을 친 건지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내일 IS 동서 코엔텍 흐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새 들어 시간 외에 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에이프로젠 제약도 시장에서 무너지기 전에 이날 시간 이렇게 종가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시간 외에 이유 없이 박살을 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당해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이런 거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빼는 이유가 없어요. 시간에 이때도 그냥 5월 28일이니까 이렇게 종가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밀어버리고, 오늘 보면 제가 화천기계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진짜 없어요. 왜냐면 무슨 뭐야 무슨 10원이야? 이거 아닌데
이게 좀 안 맞네요.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장중 한때 8% 마이너스를 내버린 거예요. 시간 외에. 3,800원이 찍히는 어이가 없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유도 없이 뭐 이유도 없이 그렇게 빼버리진 않나. 그다음에 몇 개가 좀 있었습니다. 어플라이언스 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잘 올리다가 시작가를 무슨 3% 올렸던 것 같아요. 3% 플러스 3% 만들었다가 마이너스 4%로 끝내고, 이거는 진짜 시간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당할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딴에는 뭐 저가에서 분할 매수로 매집을 했다면 모를까, 단기로 비중 베팅을 하면서 빵빵 치는 거는 요즘 시장에서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시장은 뭐 지속 우상향을 하지만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시장을 보시고 큰 거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네, 한 템포 쉬어서, 네,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손실 횟수도 늘어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